오늘 4월 15일 원더풀 애터미 목요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미나에 앞서서 오프닝 영상 인문학 강의 한 5분짜리입니다. 인문학 강의 먼저 들으시고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세요.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는 조선 중기의 최고의 시인으로 불리는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학관 이름이 독서왕 김득신 문학관입니다. 대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기에 독서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조선시대 최고의 독서왕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은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한 가지 책을 100번씩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종대왕도 백곡 선생의 독서량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백곡 선생이 쓴 독수기에는 자신이 읽은 책의 횟수를 적어두었는데요. 노자는 2만 번, 목가상기는 1만 8천 번 등 1만 번 이상 읽은 책만 36권에 달합니다. 특히 사기의 백이열전을 좋아해서 무려 11만 3천 번 읽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백곡 선생은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은 것일까요? 백곡 선생은 지금의 경상도 도지사에 해당하는 경상도 관찰사 김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천연두를 알아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글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글을 한 편 쓸 수 있게 된 것도 2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당시 명문가의 수재들이 3살이면 천자문을 익히고 10살이면 사서삼경을 독파하고 20대에는 과거에 급제했으니 늦어도 상당히 늦은 사람이었습니다. 백곡 선생의 아버지는 10살 먹은 아들에게 직접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금방 읽은 내용도 곧바로 잊어버리는 아들을 보며 주변에서는 저런 둔재에게 글을 가르쳐 무얼 하겠냐며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 아이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니 오히려 대견스럽네, 대기만성이라 하지 않았는가라고 담담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둔함을 꾸짖지 않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믿고 칭찬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긍정적인 태도는 백곡 선생으로 하여금 긍정적 자기암시를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간의 정신 영역은 10% 의식과 90% 잠재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긍정적 암시를 통해 백곡 선생은 자신의 잠재의식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던 백곡 선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읽고 또 읽었던 것입니다. 백곡 선생의 아버지는 돌아가시며 60세까지는 과거에 응시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들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의 선비들이 30세가 넘으면 과거 시험을 포기하는데 백곡 선생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계속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39세에 지금의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해당하는 진사시에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백곡 선생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환갑을 앞둔 59세에 지금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문과 증관시에 합격하며 조선 최고의 학문기관인 성균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충청북도 증평에 있는 백곡의 묘소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이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룸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렸을 따름이다. 백곡 선생의 출발은 누구보다 더디고 부족했지만 조선 중기 선조에서 숙종에 이르는 시대를 살며
1500여 수의 주옥 같은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고 더디고 부족할 때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짚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한계보다 보이지 않는 훨씬 더 커다란 잠재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백곡 선생의 삶처럼 얼마나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끝까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대기만성,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4월 15일 원더풀 애터미 목요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운 제창하겠습니다.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며 생각을 한다. 믿음의 네, 빛을 지며 선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운 제창에 이어서 이제 김수지 스타마스터님,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지 스타마스터님은 애터미에서 여러 방면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일단 미인이시고요. 그리고 애터미 대표 피아니스트예요. 우리 코로나 시절 이전 시절에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에서 이제 합창도 하고 중창도 하고 이런 그 행사를 했었는데 이때마다 피아노 반주를 해주셨고요. 네, 애터미에서 1억 이상 연봉이 되신 리더스클럽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김수타 마스터님 약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강의를 하실 건데 또 어떤 내용으로 우리 사업자들의 마음을 또 감동을 줄지 큰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수지 스타 마스터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지 스타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김수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현상으로 정말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들썩일 정도로 사람들이 막 움직이지 못하고 또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변화된 게 무엇일까요? 정말 이제는 우리 과거에 마스크를 끼지 않고서는 마스크를 낀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피하게 되는 마치 좀 이업을 당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스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괜시리 좀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새 애터미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을까요? 네, 10년 차입니다. 너무나 오래됐죠. 네, 제가 10년 전에 30대 후반에 애터미를 시작해서 어느덧 이제 40대 후반에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저도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시련들을 겪게 되었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초창기 때 겪었던 어려움 이외에는 이제 나는 고생 끝이다. 정말 제가 본부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넉넉하게 그런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고 아이들에게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 수 있는 정도의 부모로서의 이제 자격은 갖췄다라는 그 만족감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주하고 살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기치 못하게 또 저희 팀장님이 또 가장 제가 또 아끼던 팀장님을 갑자기 또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면서 그쪽 라인의 조직들이 정말 일파만파로 정말 실현을 겪게 되었었어요. 그런 일은 나에게는 올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여러분, 애터미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나요? 저는 정말 이런 다단계, 그리고 영업, 그리고 비즈니스 이런 쪽에는 전혀 일가견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평생을 그냥 제 업이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는 게 저는 꿈이었기 때문에 항상 학교, 학생,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 그리고 집, 이게 항상 전부였던 저에게 30대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정말 저는 과거에 부자가 되고 싶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체능하면 그래도 음악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집안의 자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빠가 공무원이셨고, 물론 공무원으로서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좀 고위 관급자의 위치에 계셨지만 저희 아빠가 8남매셨어요. 8남매 중에 차남이셨는데 저희 집에 할머니 그리고 6명의 고모 삼촌들까지 다 함께 살았었어요. 아빠가 형제 부모님들까지 장남의 역할을 다 하고 계셨고 또 엄마가 그 내조를 또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항상 불만이 나는 무남동녀 외딸인데 나는 혼자인데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항상 막내 삼촌이 저하고 9살 차이거든요. 같이 자랐기 때문에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제 과자를 삼촌한테 고모한테 뺏길까 봐 몰래 숨겨놔야 되고 이러한 유년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너무 음악이 하고 싶어서 제가 음악이 하고 싶었던 동기가 어느 날 TV에서 나오는 서혜경 피아니스트 혹시 아세요? 이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빵 터지시더라고요. 대부분은 음악이 좋아서 아니면 피아노 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7살 때 서혜경 피아니스트가 어느 날 TV에 나와서 연주를 하시는데 차이코프스키 1번 이제 협주곡을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를 하는 그 풍채 중에 이 팔뚝살 있죠. 이 사이에 이 팔뚝살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이 팔뚝살에 제가 매료가 됐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팔뚝살이.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7살 때 제가 나는 서혜경 피아니스트와 같은 피아니스트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너무나 엉뚱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단 한 번도 그 꿈을 잃어본 적이 없고 또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피아노 학원이 없었어요. 저희 집 아래 바로 제가 8살 때 피아노 교습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를 졸라가지고 그 학원을 가게 됐었고 또 이제 그때부터 음악을 시작해서 꿈은 예고로 가고 싶었지만 이제 그때 그렇게 가려면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제 시골에서는 유학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못하고 이제 시골에서 음악 공부를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서울로 레슨을 받고 또 저녁 기차로 침대칸을 타고 내려오면 일요일 날 새벽 5시에 또 학교 야자를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음악대학을 들어갔고 또 무난하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요. 30대 초반에 너무 미국이란 나라를 가고 싶었었어요. 유학을 가고 싶었고 저도 교수가 되고 싶었고 그렇게 되려면 해외를 갔어야 됐고 또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의 총애를 받아서 너는 꼭 유학을 가야 되고 공부를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유학을 가고 싶어서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요. 결혼의 목적이 제가 원하는 어떠한 학업이나 교육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또 시련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인 많은 압박을 받게 됐었고 많은 빚을 지게 됐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어린 2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들을 또 책임져야 되는 어느 순간 가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아직 유치원생인 아이들 둘을 바라보니까 제 미래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학교에서 강의하는 강의 수입만으로는 저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박사학위는커녕 그냥 하루하루 정말 레슨을 해야 되고 음악이라는 게 어떤 제 행복한 삶에 대한 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 삶의 생계의 목적과 수단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우리가 죽음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30대 초반에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젊은 나이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 차라리 내가 죽고 나면 보험금이라도 타서 아이들이 내 빚이라도 정리하게 되면 그래도 아이들은 누군가가 키워주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수영을 정말 못하거든요. 물을 정말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 넓은 바다, 그것도 대천 앞바다에 갔어요. 대천 앞바다에 가서 죽으려고 이렇게 추운 겨울날 이렇게 발을 내딛는데요. 물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차가워서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운 물결에 발바닥에 딱 닿으니까요.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버리고 나면 내 아이들은 평생 그 아픔을 등에 지고 가야 된다라는 또 그 아픔을 주는 부모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을 각오로 다시 한번 뛰어보아라.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무슨 자신감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다를 뒤를 지고 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실컷 흘리고 나니까 배가 고팠어요. 근데 편의점에 딱 주머니에 터니까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따뜻한 국물에 컵라면을 사 먹고 그렇게 이제 대전으로 돌아와서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자본을 벌 수 있는 일은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김태훈 총장님으로부터 해모임 그리고 이브닝 케어 한 세트 그리고 6종 시스템을 한 세트씩 선물 받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몸도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건강도 안 좋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병도 얻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도 굉장히 이제 지루성에 여드름에 잡티에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요. 아무리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요. 화장품을 그냥 막 쓰지는 않아요. 무조건 싸다고 해서 막 쓰지 않아요. 비싸더라도 조금씩 쓰더라도 항상 피부에 바르는 제품만큼은 여성분들이 아끼지 않고 쓰게 되거든요. 저도 물론 그렇게 쓰고 있었고 그런 당시에 10년 전에 지금이니까 애터미가 뭐 2조에 달하는 이런 매출로 인해서 정말 급부상하고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애터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품을 제가 과연 쳐다봤을까요?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우연히 이제 온자력 연구원에 있는 학부형 집에 아이를 가르치러 갔는데 아이가 늦어지는 바람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식탁에 저희 전 제품이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모임하고 그때 당시에 화장품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저 이거 선물 받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모임에 대한 개발 배경부터. 그런데 그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저희 원자력 연구원의 내 매점에서 저는 사 먹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 그거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한 거니까 연구원들을 위한 식품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매점에서 사는 게 싸지 않겠냐고 그러면 가격을 알아보고 저를 전화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전화가 오셨어요. 저희는 그 당시에 4박스를 사면 30만 6천 원, 한 박스에 7만 6,500원 꼴이었거든요. 그런데 원자력 연구 그 당시에 54포였어요. 근데 원자력 연구원에서 팔고 있는 해모임은 50포에 7만 5천 원이었어요. 거기에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가 싸요? 원자력 연구원이 싸요?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7만 5천 원? 7만 6,500원. 당연히 애터미가 싸죠. 원자력 연구원들에게는 포인트라는 걸 주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사 드시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한테 소비자를 소개하더라도 나한테 돌아오는 캐시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제품을 애터미 안에서 내가 먹고 좋아진 것을 입소문을 해서 내가 소비만 하는 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소개만 하더라도 정말 나한테 주는 이득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던 거죠. 저는 다른 욕심 없었고요. 저의 목표는 한 달에 4박스 해모임 공짜 먹기. 정말 그냥 돈 걱정하지 않고 해모임만 4박스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였어요. 그래서 김태훈 총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
해모임을 너처럼 먹을 수 있는 사람 좌우에 딱 2명만 소개시켜라. 그런데 저는요, 연고도 없고 인맥도 없었어요. 대전이 연고도 아니었고, 대전에 오랜 기간 살고 있었지만, 저는 습관적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냥 몇몇 소수의 제가 친한 사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렇게 쭉 지내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외향적이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이미지로 많이들 보세요. 그런데 의외로 내향적이고 또 이렇게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하지만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으면요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집이 절간 같아 막 이런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김태훈 총장님한테 정보를 받고 그러면 네가 이왕 제품을 쓰는 거 제대로 알아봐라. 그렇게 하면서 다단계 세미나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그리고 주말에 사회교육원 수업까지 겸임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빼고 다단계 세미나 간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저도 뭔가 힐링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다른 세계가 궁금하더라고요.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휴강을 하고 아프다는 핑계로 휴강을 하고 다단계 세미나장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아메이라든지 허벌라이프라든지 뉴스킨 등 제품들은 네트워크 제품들은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써보기도 했었고 또 권유로 강의는 여러 세미나장을 다니면서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 세미나장에서 들었던 세미나의 내용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회장님이 감히 회장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회사는 거의 보기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회장님이 나와서 직접 밤 12시 저희 그때는 새벽 1시까지도 했어요. 어떤 날은 강의를 하시다 보면요. 땀에 흠뻑 젖으셔가지고 정말 어떤 날은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웃기도 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회장님 강의를 정말 그렇게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온대요. 그게 유통의 본질이고 애터미는 그렇게 지켜나갈 것이고 또한 소비자 고객 만족 품질 보증 제도가 있어서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다 반품, 환불을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왜? 진짜로 해주는지 보려고 제가 제품 거의 다 쓰고 정말 눈곱만침 남겨가지고 회사에 반품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3일 만에 새 제품이 다시 오는 거예요. 회장님이 평생 화장품을 공짜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정말 저는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게 애터미를 고민하게 되었고 매달 세미나장에 가는 게 힐링의 장소가 저한테는 어느 순간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3개월째 강의를 들으러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사람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속리산에서만 세미나가 이루어졌었고 속리산 그 본당 강당에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사람이 넘쳐나기 시작을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식당에도 예, 사람들이 예, 이렇게 머물게 되고 점점점 사람이 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갑자기 불안감이 와요. 왜? 이 사람들이 다 애터미를 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세미나장을 갔다 오면 열정이 생겨가지고 그래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머릿속에 막 돌아가요. 1박 2일 동안 잠을 못 자는데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 딱 돌아오면은 현실에 딱 부딪혀요. 그래 내 팔자에 무슨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야. 그냥 나는 학생들은 열심히 가르쳐야지. 근데 어느 날 강의장에서 수업을 하는데
저는 아무한테도 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교탁 밑에 핸드폰을 꺼놓지 않고 진동으로 바꿔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지작거리면서 누가 애터미 주문하는 사람 없나? 애터미 물어보는 사람 없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고 강당 앞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어느 순간에 다 고객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드름이 난 학생을 보면 이 학생을 뭐를 써야 되겠고, 또 악건성에 아토피가 있는 학생을 보면 얘는 해모를 먹어야겠고 폼클렌징을 써야 되겠고, 막 이게 돌아가서 학생들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칠판에 정말 음표를 그려야 되는데, 와,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이 120명 되는 학생들만 좌우에 딱 제가 포선만 하면 나는 오토 판매사 끝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후에 내가 용기를 내서,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애터미에 전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애터미에서 수입이 있어서 전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비를 책임져줄 만한 저는 어떠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그만뒀어요. 그만두면 될 것 같더라고요. 왜? 이용균 총장님이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해서 안 되면 200만 원을 채워주시겠다고 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했는데 200만 원? 어떠한 일을 해서 정말 하라는 대로만 해서 200만 원 준다라면 여러분들 안 할 이유 있어요? 안 할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현실은 전쟁이더라고요. 제 뜻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정말 사람들은 다단계라고 외면을 하고, 정말 내가 말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 사람, 내가 얘기를 하면 다 가입을 해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 단 한 명도 가입을 안 해주더라고요. 또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올해 10년 이상 모임을 했던 친구들이 다 외면을 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 제품을 너 팔아주게 되면 너는 다단계에 빠질 것 같다. 정신 차려라.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피아노 학원을 찾아서 차라리 학원을 해라. 내가 학원은 한다 그러면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겼어요. 아니, 나 이거 끝까지 할 거고 된다라는 거 보여줄 거고 애텀에서 1,000만 원 월천대 꼭 될 거야. 너 미친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제대로 미쳤구나. 나 미쳤어. 미친 게 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니까 도와주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말도 꺼냈지 마.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만나지 마. 그랬어요. 애터미 제품 팔아줄 거면 만나고, 애터미 제품 너 안 사줄 거면, 회원가입 안 해줄 거면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그리고 걔돈 안 줘도 돼. 니네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하고 제가 연락을 차단해 버렸어요. 그렇게 애터미가 정말 아픔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센터에 젊은 사업자분들 많으세요? 젊은 사업자분들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또 7살짜리 아들을 두고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연고도 없고 인맥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세미나장에 다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공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성공한 이유는 시스템을 놓지 않았다. 시스템 안에만 있었더니 성공했더라. 그 말이 뇌를 스치는 거예요. 그때 결단했어요. 나는 총장이 될 때까지 정말 시스템을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10년 동안 저는 온데이 세미나,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세미나, 그리고 스폰서님들의 시스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해외에서도, 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병원에서도 제가 어떤 환경에서도 처해 있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온 결과 정말 5년 만에 연봉 1억 이상이라는 리더스 클럽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었고, 그 저한테 당당하게 너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외쳤던 그 친구들에게 3년 뒤에 국장 승급하고 승급 여행 딱지를 딱 받아놓고 제가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고, 그 친구들에게 시원하게 정말 12명이 전체 부부 동반해가지고 모였었는데요. 제가 시원하게 밥을 샀어요. 그때 그 쾌감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성공한다라는 게 이거구나. 정말 내가 한 끼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정말 친구가 밥을 줄 때 그때 그 서름이 그날 그 눈물로 싹 씻겨져 나가는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을 많이 한다라고는 하지만요.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어떤 사업자분을 만났는데 참 가슴이 아픈 게 뭐였냐면요. 일을 얘기하면 일을 얘기하고요. 삶을 얘기를 하면 살을 얘기를 해요. 제가 일을 얘기하면 일에 공감을 해줘야 되고 일을 얘기하면 이에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일을 얘기하면 계속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면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이제는 부와 가난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죠. 이제는 새로운 가난이 몰려오고 있대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 핸드폰입니다. 이제는 핸드폰이 마치 내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연락처가 다 들어있고요. 또 정말 지구상에 여기에 우리가 위성을 쏴서 내비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 여러분들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불과 이 기술이 정말 10년에서 15년 정도 이 안에 모든 게 다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미 디지털 세상이 온다라고 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겨졌을 뿐이지 지금 개발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진화가 되어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언택트 많이들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저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제품 전달하고 정말 제품 얘기하고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화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모든 게 온라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작년 불과 1년 전에요. 1년 전에 온택트 세상이 온다. 이제는 언택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는 O2O예요. 결국 뭐냐면 2021년도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만남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거는 디지털 세상이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 세상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온라인으로도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의 특성상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고서는 어떠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지,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는 무엇인지. 그런데 이 안에서 왜 이렇게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연봉 1억 이상, 연봉 2억 이상, 연봉 3억 이상, 연봉 4억 이상의 많은 성공자들이 그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던 정말 가진 것 없는 정말 지금 말하는 그 가난에 쩌들어 있던 그런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많은 성공을 어떻게 이루어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이거를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많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A사, H사, 뭐 N사 많지만 저는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공자도 저는 저희 선배 중에 있었습니다. A사에.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소식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지하상가에 개척을 하러 나갔었는데 초창기 때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옷가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조직이 무너져서 연봉 1억 이상 자리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는요, 제가 지금 10년 됐지만 초창기 때 봐왔던 성공자들이 단 한 사람도 무너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거나 성장해서 상한선에서 지금 정상에서 다 만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한 예로 제가 시작할 때 제 위에 바로 스폰서님이신 김태현 총장님은 월이 아니라 일주일에 7만 원 수당. 제가 나오면서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정수진 본부장님, 그리고 고유선 총장님, 그리고 이용균 총장님이 저한테 가장 이제 제가 멘토였고 함께했던
스폰서님은 이용균 총장님인데요. 이용균 총장님이 그때 한 500만 원 정도 수입을 벌고 계셨어요. 다이아몬드 마스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기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의 또 스폰서님이시죠. 김미수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다이아몬드 마스터였어요. 그때 300만 원 이제 오토 팀장이 됐다 안 됐다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금 연봉 4억 이상 그리고 연봉 2억 이상 여기에 계신 신한철 본부장님도 이제 곧 이제 연봉 2억 이상에 들어가게 되시죠. 그런 위치에 다 왔다라는 거는 우리 라인에서만 보더라도 함께 했던 리더분들이 정말 성공률이 100%였거든요. 적어도 정말 그 시스템의 열정을 다 하셨던 리더분들은 우리 내에서도 우리 조직 안에서도 모두가 성공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노하우까지는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요. 노하우 같은 건 없더라고요. 노하우는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냥 지금은 회사가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어떠한 사업자를 위한 공유 멘트라든지 SNS를 통한 자료들이 너무나 많지만 저희가 사업할 때만 해도 자료가 전혀 없어서 저희도 새벽 2, 3시까지 센터에서 정말 김태훈 총장님 매일 프린트해가면서 자료 만들었고요. 또 저희 라인에 우리는 성공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자가 있는 다른 센터를 다니면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그 노하우들을 배워 나갔고요. 공부해 나갔고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확실한 꿈과 목표가 있다라면 내가 자연스럽게 내 행동으로 실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가슴이 뛰기 때문에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성공의 노하우라면 저는 노하우인 것 같고요. 또 어떠한 나의 간절한 목표를 끊임없이 재차 우리는 거듭하면서 그려갔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 시나리오 노트였습니다. 인생 시나리오 노트 여러분들 다 쓰고 계세요? 인생 시나리오는요. 제가 너무 신기하게도 어느 날 초창기 때 써놓았던 인생 시나리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샤론호즈 마스터까지 1년에 한 직급씩 갔었고 오토 판매사를 1년 만에 이제 판매사 도전을 하고 1년 3개월부터는 쭉 오토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2년 차에 가고 한 번도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샤론을 3년 만에 도전을 했었는데 인생 시나리오 직급 도전 목표에 그대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믿고 생생하게 그리잖아요. 그 모든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리기만 하면 안 되고요. 매일 반복해서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꿈속에서도 나는 월천대 아니면 정말 총장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나는 일당 150을 침대 위에도 붙여놓고 천장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세미나 빠지지 않기.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요. 이제 저녁 5시가 저녁 시간이었어요. 이제 강의가 끝나고 5시에 1시간. 그럼 속리산에서 대전까지 1시간 거리거든요. 그때는 저녁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이 승급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전으로 나와서 아이들을 픽업을 해가지고 다시 세미나장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 일을 이제 2년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이제 김태훈 총장님 또 스폰서님께서 강의 들으라고 이제 그 일을 도맡아서 또 나와서 또 아이들을 대신 픽업을 해주셔서 또 데리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는 다단계에 미쳐가지고 정말 아이들도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맨날 세미나장만 돌아다닌다는 그런 말도 등에 칼을 꽂는 그런 말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알지만 아는 척을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나지만 따지지도 못했어요. 왜? 그 집에 저는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과일도 갖다 주고 우리 아이들 더 잘 봐달라고 아이들 먹을 것도 사주고 어쩔 때는 정말 아이들 옷까지 사다 주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아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저희 아이가 막 혼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제 아들 막 엉덩이를 때리면서 끌고 나왔었거든요.
너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아이로 엄마가 키워줄게. 그리고 친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친구로 만들어줄게. 정말 지금은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 해주지만 이 아픈 거 내가 정말 상처 그리고 너희들이 성장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수 있는 엄마가 꼭 되어줄게라고 다짐을 했고, 그렇게 다짐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일하다 보면 뭐 스폰서한테 상처받고 파트너한테 상처받고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 아무것도 나한테는 아니더라고요. 나한테는 이유가 안 되더라고요. 변명도 안 되더라고요. 뭐 스폰서님이 서운하게 하고 저를 어떻게 제 의지와는 다르게 저를 나쁘게 본다고 해도 그걸 따져 물을 상황도 아니었고 따져 물을 수도 없었고, 무조건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스폰서님들을 꽉 붙들고 내 파트너들을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예스 아니면 노였어요. 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스였어요. 스폰서 말이라면 정말 하늘처럼, 왜 그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꼭 내가 리더스 갈 때까지는 꼭 내 모든 것은 성공으로 스폰서에게도 답을 것이고 파트너들에게도 그걸로서 보답을 할 거라고 저는 그때부터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짐을 간절하게 하고 나니까 그 위에 어떤 것도 변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 사업자분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은요, 팀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혹여나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보들을 펼쳐놓고 상담을 하자고 해도 그런 본부장님이 그려보세요 하는 파트너들도 있어요. 저는 누워서도 정말 매일매일 동그라미 그렸고 좌우 좌우 좌우. 그러니까 지금도 파트너들의 밑에까지 나온 좌우를 저는 지금도 그냥 그리라면 다 그려요. 누가 돼야 누가 되고 누가 돼야 누가 되고. 그런데 한쪽이 돼서 또 한쪽을 걷는 사람들은 한쪽을 못 그려요. 근데 팀장님들조차도 어디다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냥 매출 쳐주면 그게 파트너한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소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포인트 조금 쳐주는 거 가지고 내가 스폰서로서의 소임을 다 했다라고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스폰서와 뜻이 달라, 생각이 달라. 그럼 누굴 따라가야 돼요? 저는 무조건 스폰서를 따라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 스폰서가 먼저 가본 길이고, 스폰서 답이 틀리다고 해도 스폰서는 나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이 달라서 뜻을 달리한다라면 내 뜻대로 내가 내 조직, 내 파트너 다 성공시켜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도 화합이고, 두 번째도 재심 합력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도 뜻을 하나로 우리가 눈덩이처럼 뭉쳐야지만 함께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업 비즈니스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일을 매일 새로 다르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우리가 온라인으로 너무나 1년 이상의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요, 또 오프라인에서의 일들을 정말 그 소임을 잠시 놓쳐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소수의 인원들이 아무리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지금 성행한다고 해도 지금 세상 밖에 보세요, 여러분. 저 서울 다니고 기본이 6시간, 7시간 운전해야 돼요. 고속도로에 웬 차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시내를 나가보면요, 시내 도로에 웬 차가 이렇게 매일 막혀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올 사람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피한다고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운도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센터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일을 올려놨어요. 우리는 다른 말이 아니라 스폰서도 나도 파트너도 그 누가 가서 말을 하더라도 다 똑같은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말은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냥 한 달라군요.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일을 외우는 게 아니라 경험치에 의한 경험을 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글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제를 말해도 살을 붙이는 말은 모두 달라요.
뭐냐면 나는 아 했는데 저 끝에 5번째 가면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말을 할 때 우리는 서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용민 총장님께서 초창기에 사업 설명을 하면요. 어쩜 저렇게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사업 설명을 하세요.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미나 때마다 강의가 다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스템을 지금은요, 내가 말을 못 해도 돼요. 왜? 너무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강의를 내가 못하면 온라인 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냥 공유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방식은요, 다 똑같아요. 같은 생각을 해야 하고 같은 말을 해야 하고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애터미 사업 잘 된다. 잘 안 되고 있다. 뜻대로 안 되고 있다. 네,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답하지 말기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면 왜 감성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안 되고 있는지. 이거는 스폰서 탓도 아니고요. 파트너 탓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저도 요즘에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정말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다시 제가 10년을 걸어온 애터미를 다시 반성을 하면서 다시 정말 이제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무로 다시 돌아가려고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사업자들이 어려워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후원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어떤 시기에 어떻게 후원을 해야 되냐.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감정 처리를 못해요. 왜? 제가 나를 분명히 제 파트너한테 가서 욕을 했어. 근데 나는 그걸 알아. 그러니까 그 욕한 파트너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이 막 치밀어 올라. 표정 관리가 안 돼. 막 인상을 쓰고 싶고 진짜 씨만 안 붙였지. 진짜 막 눈은 이미 진짜 입하고 다 인상이 찌푸러져 있어. 그게 아니에요. 척하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지독한 배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나쁜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척을 해야 돼요. 싫어도 좋은 척. 그냥 내 욕을 했지만 나는 알아도 모른 척. 그리고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리고 차라리 모르면 약이라고요.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를 텐데 왜 얘기는 해주냐고요. 얘기를 해줄 때는 또 살이 붙어서 오잖아요. 그럼 듣는 순간 잠이 안 와요. 저도. 다 백이 저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모르면 그냥 많은 건데 아니까 이게 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감정 처리하는 연습을 하는데 저도 3년이 걸렸어요. 3년.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그렇게 아닌 척 그리고 모른 척 그래도 친절한 척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애터미 안에서 인문학 강의도 하고 정말 인성도 하고 도도 닦고 정말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안정된 수입을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 분명히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이고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나가는 일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지금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의 크기를 얼마만큼 크게 또한 얼마만큼 이 빅비즈니스로 보고 내가 그 크기만큼 그릇을 담을 수 있게끔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나의 행동은 100만 원 벌이의 행동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1000만 원 벌기를 원하고 2000만 원 벌기를 원하고 세상에 정말 공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은 애터미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애터미는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다. 하지만 아무나 성공하지 않는다. 애터미 사업이 너무나 쉽다 하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다른 네트워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비전 제시를 아주 밑바닥부터 내려놓고 이 사업은 어렵고 하지만 이 일을 해내면 내가 평생 상속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놓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애터미는 쉽다고 판단을 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포기를 하고 있는 모습에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가치를 정말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된다.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차렸는데, 건물을 샀는데 전 재산의 투자가 아닌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끌어들여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함부로 포기하시겠어요? 아마 기를 쓰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될 때까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온라인 시스템이 이루어진 지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노트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일반 소비자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도 판매사 이상은 됐고 애터미 사업을 어떤 비즈니스의 크기로 보고 정말 시작을 했다라면 내가 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준비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핸드폰을 들고 가서 회원가입을 시키는 사람과,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또 쇼핑몰을 보면서 아자몰과 제품을 보여주는 사람과, 그래도 조그마한 노트북이라도 들고 가서 노트북을 딱 펼쳐놓고 정말 우리 영상도 보여주고 회원가입도 시켜주고 우리 줌 활용법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보여준다라면 훨씬 더 비즈니스적인 프로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시스템 참여를 하는데 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아이패드 그다음에 태블릿 PC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직급자인 분들조차도 또 구형 핸드폰은 가상 배경도 안 돼요. 그런데 그 핸드폰을 놓고 내가 참여를 하는 모습을 파트너들이 보고 있잖아요. 파트너들이. 아마 그런 분들은요. 나는 안 하고 있지만 내 파트너만큼은 그렇게 해주기를 분명히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하기보다요. 내가 먼저 그 행동을 보이고 그게 복제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나를 복제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나를 잘 복제하려면 처음부터 내 태도가 분명하게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말 금지예요. 주변에 혹시 센터 내에서 부정적인 말 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저희 센터에도 뭐 센터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만나지도 마라. 차도 마시지 마라. 예, 그건 뭐냐면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떤 강의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오는 천운과 운을 망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된다 하고 있는데 야, 그게 되긴 뭐가 돼. 너 해봐. 그 쉬운 줄 알아? 나는 오늘 이렇게 해서 사람을 3명 만나서 3명 가입했어. 야, 가입하면 뭐해. 걔네들이 다 제품 써?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여러분들 철저하게 그냥 차단을 해버리세요. 그 사람들은요. 나에게 결코 도움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울산 마루금 홍준희 국장님 보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은 애터미 사업 왜 하세요? 그러면 이게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나 이래 해서 애터미 사업해요.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이 되세요? 잘 되고 있어요? 물론 잘 되고 있지.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너에게 이 사업을 권하는 이유, 결과물을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정말 이해가 되는 답을 줘야 돼요. 막연하게 우리가 망상적으로 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던져놓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건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 중에 하나는 제품입니다. 대중 명품. 그리고 우리는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원서버로 나가고 추천인이 없고 나로 시작한 좌우는 무한 대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성공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성공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보람된 남한테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 남을 도와서 우리가 함께 성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답을 분명히 줘야 되는 이유고요. 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냐? 우리는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비즈니스 관계 사업,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단 사람의 마음에,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리크루팅을 하면서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업자를 찾아요. 저는 초창기 때 단 한 명도 사업하자는 소리를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물론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세미나장에 또 사람을 한 명도 초대를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말빨이 센 언니, 일명 학부형들 중에 선택을 했어요. 그 언니를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뭐였냐면 두 손을 꼭 붙들고 나 정말 애텀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언니 나 좀 도와줘. 사업하자고 안 할게. 언니한테 제품 사라고도 안 할게. 단 소비자,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만 나를, 아니 그냥 제품 안 써도 좋으니 나는 회원가입을 해야 되니까, 회원가입이 우선이잖아요. 회원가입을 해야 되니 나 사람 소개 좀 해줘라. 사람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는 76,500원짜리 우리 여행용 세트가 있었어요. 과감하게 이 여행용 세트 10세트를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제가 그 언니가 5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한테 다 떠안아뒀어요. 그냥 이거를 다 써보게, 일주일씩만 써보게, 일주일씩만. 그 10세트를 투자하고 나왔던 그 사업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오정희 팀장 아시죠? 제 직접적인 지인이 아니에요. 학교 물론 같은 학부형이었지만 그 제품 하나 써보고 사업자가 나왔던 그 오정희 팀장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76,500원. 76,500원 10세트 여러분 얼마예요? 76만 5천 원이에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애터미를 큰 비즈니스로 봤기 때문에 그 돈이 전혀 아깝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었어요. 가진 건 온리 카드였습니다. 카드 12개월. 네, 내가 이것쯤 한 달에 카드값 낼 정도 못 벌겠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가 늘다 보니까 제품도 늘고, 저는 처음부터 소비자 없었지만요. 왠지 제품이 든든하게 있어야 제가 든든할 것 같았어요, 마음이. 그래서 사물함에 가득, 4개의 사물함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사업자 나오면 너무 행복하시겠죠? 네, 꼭 나오실 거예요. 네, 꼭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려면 정말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적어도 사람으로 상처받아서 나로 인해서 애터미를 포기하게 하는, 떠나게 하는 일은 정말 있어서도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한 사무적인 부분도 알아야 돼요. 저희도 3년, 5년, 6년, 7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매번 똑같은 거 똑같이 질문하시는 사업자분들 계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본사에 물어보라고 해요. 왜? 본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직접 물어보는 것도 공부가 되거든요. 내가 그냥 들어버리면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 내가 직접 찾아서 알아본 것에 대한 것은 내가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간소한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상황과 전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사업은 훨씬 더 쉬워졌고, 회사는 훨씬 더 성장하였고, 회사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혜택은 최대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간에 예전에 이제 얼핏 리더스 컨퍼런스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정말 오토 판매사의 문턱을 어려워들 하니까 혹시 그 문턱을 낮춰줄 수 있는 그 방법들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여러분, 회사는 지금 뭐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업자를 위한 컨텐츠, 그리고 사업자들의 방향, 그리고 사업자들을 위한 어떠한 모든 시스템을 정말 사업자들 방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업자를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끈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회장님이 과거에도 말씀하셨어요. 포기만 하지 말아라. 시간이 늦었지열정 포기만 하지 말고
가지 애텀이 붙들고만 있어라. 그러면 누구나 200만 원 이상의 수익자는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요. 정말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쓰고 먹는 것만 나누어 써도요. 예, 내가 먹고 쓰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판매사 유지 정도는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직급 계획들을 하고 계시나요? 물론 도전도 필요하고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 정말 어떠한 나의 자신과의 약속에 있어서는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예,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도전과 유지, 아까 제가 1년 3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를 쭉 유지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요, 지금보다도 제품도 없었어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그리고 저는 밑에 사업자 없었고 부업자로 나오신 분이 2분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김태훈 총장님 밑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뭐 제 한쪽에 그렇게 크게 내려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1년 지나서 윤영옥 국장님이 나오게 됐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미친 듯이 팔아야 됐어요. 회장님이 판매사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세일즈라고 했습니다. 세일즈까지는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에요. 스폰서가 포인트를 내려준다? 스폰서가 사람을 내려준다? 내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리고 나는 받았는데 나는 내 파트너한테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나 공감했어요. 스폰서의 포인트를 받아서 생장점을 이루어내고 있는 그룹은 인공호흡기를 낀 거와 같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스폰서가 손을 떼는 순간 그 조직은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조금 외람된 말일지 모르겠지만 잡초라는 표현을 가끔 잘 쓰거든요. 잡초가 잔디보다 어때요? 자생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가꾸지 않아도 정말 잘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시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야지만 내 조직도 성장할 수 있고 나를 믿고 파트너들을 따라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애터미 사업에 이제 대해서 들어보고자 하는 니즈가 너무나 커졌어요. 이제는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객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려고 하는 이젠 소비자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비대면 상황에 맞는 온라인, SNS, 미디어 활용들을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잘하고 있죠. 본사 온라인 세미나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실시간으로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화상을 활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 많아요. 왜? 이거 끝나면 오프라인으로 가겠지? 정말 우리가 시작은 미약했지만요. 어찌됐든 이제는 이미 회사는 모든 거를 전 세계 최강의 온라인 시스템을 다 갖췄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이제 우리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디지털화 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스마트폰 능통해야 되고요. 너무나 좋은 것은 유튜브에 스마트폰 알기, 아니면 정말 줌 활용하기, 그다음에 유튜브 공유하기, 인스타 하기만 치더라도 너무나 영상으로 따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 이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고 또 이게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누군가는 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과거의 코로나 이전 시대의 기존의 틀은 꽤 부셔야지만 우리는 기회의 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간들 애터미보다 더 나은 게 있다? 물론 직업을 찾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정말 이 파이프라인의 공정과 이 큰 비즈니스를 새삼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의 모습처럼 학교에 머물러 있었다라면 나는 지금쯤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아마 작년 한 해 동안
수입이 1도 없었을 거예요. 학교에 지금 머물러 있던 친구들의 작년 한 해 동안 강의를 한 타임도 정말 못하고 지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정말 나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구나. 그래서 그 선물에 정말 스폰서에게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스폰서가 믿고 파트너가 믿고 파트너도 스폰서가 미운 이유는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금 미워하고 경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과거에 한때 스폰서가 정말 원망스럽고 정말 미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여기에 발을 들여놓게 해놓고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나 성공도 못 시킬 거면서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리더스에 이를 악물고 딱 입성하고 나니까요. 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냥 정말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달고 살게 되고요. 그렇게 미웠던 파트너도요. 뭐라고 해도 그냥 그래 난 파트너 때문에 돈 벌고 지 그러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기를 우리 모두 같이 극복해 나가야 돼요. 정말 누구 하나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새로운 신규 초청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치만 기존에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관계 유지를 더 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오토 판매사를 유지하면서 그냥 앉아서 오토 판매사가 유지된 게 아니에요. 수동으로 끊임없는 제가 도전을 해나가면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팀장 때도 끊임없는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제가 뛰어나갔기 때문에 오토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내가 손대지 않고도 오토가 되는 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토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수동의 도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수동의 도전을 통해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같이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고 또 그 성장 동력이 또 밑불로 내려가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토의 개념을 다시 한번 또한 또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지 또 웃어서 행복한지 그런 말이 있죠.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입술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 어떠한 걸 들어도 우리 이성현 박사님 강의 중에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라. 저도 어떠한 오해나 변명거리가 생겼을 때요. 그거를 실이 막 엉켰을 때 손으로 막 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엉켜버리죠. 그런데 그 실타래를 풀려면요. 밀가루를 뿌려가지고 살살살살살살 손으로 만져가면서 이렇게 풀었을 때 그 실타래가 부드럽게 풀려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급하게 막 풀려고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엉켜버립니다. 그러면 때로는 침묵이 답일 때도 있어요. 두 번째는 가슴으로는 침묵을 하고 가슴으로는 회장님이 가슴에 물통을 하나 쥐고 있었다라는 말씀처럼 가슴으로 울지언정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다 힘들게 달을 헤쳐나가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더 이상 미래에 다가올 가난의 삶의 변화도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왜 누군가는 정말 상위 1%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살다가 이 세상을 또 떠나게 되고 또 누군가는 그 반대로 정말 철벽 같은 가난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가는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택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꿈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하잖아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의 삶을 누리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성공자의 삶을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 속에 이렇게 마무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간절한 꿈을 꼭 그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생하게 꾸세요. 그리고 내일 뭐가 있죠? 석세스
네, 아카데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 생생하게 그린 꿈들을 여러분들 내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누가 시켜서도 강요해서도 아닌 나의 간절한 꿈, 또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내 가슴이 뛰고 또 내 행동이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꾸고 싶다라면 용기를 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면 2걸음, 10걸음, 20걸음은 정말 쉬울 것입니다. 네, 이번 이 방에 계신 사업자님들 모두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역경이 아닌 네, 기회로 삼아서 정상까지 모두 함께 갈 수 있길 바라면서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울림이 있는 강의였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역시 성공자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고요. 우리 김수지 본부장님 또 보면은 역시 원본이 제대로 바로 섰기 때문에 그 복제가 잘 이루어진 그런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모두 여러분들 다들 그런 공감을 하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 중에 제가 생각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스폰서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무조건 스폰서 말이 옳은 거고 스폰서 말을 따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왜 그걸 보고 멘트를 하냐면, 똑같은 이런 강의를 듣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폰서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땐 내가 스폰서 말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맞아, 스폰서 말을 따라야 되는데 내 파트너는 왜 스폰서 말을 안 따르는 거야, 거꾸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그런 착오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일단 본인이 먼저 다 스폰서 말을 따르면 그 똑같은 그 복제자가 또 파트너가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김수지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한 3분 정도만 소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체육투자입니다. 네, 소감 발표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킨스타를 기점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최옥주입니다. 우리 김수지 본부장님은요, 사실 저희 팀에 오셔서 저번에 한번 비전 강연을 해주신 적이 계시거든요. 그때도 저희 아이들의 엄마의 많은 감동과 또 많은 도전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수지 본부장님께서 비전 강의 하신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사실은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요즘에 현장에서 뛰면서 자꾸 저를 마음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도구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리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가서 끊임없이 저도 만나고 찾고, 그러면서 또 수시로 결단하고 또 수시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말씀 해주셨지만, 그 안에서 오투 속에서도 수동의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제 마음에 정말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정신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두려운 거예요, 사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 할 수 있어. 그 2가지 생각이 계속적으로 교체가 되면서 사실은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부장님 말씀 속에서 그냥 저 성공의 자리가 그냥 가는 길이 아니구나.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사실 그 시기가 지금 제가 그 시기거든요. 정말 열심히 할 때이기 때문에 오늘 김수지 본부장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가슴을 울렸고요. 또 더 마음을 정말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너무 귀한 비전 강의였어요.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또 내일 아침부터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혁국 팀장님 소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부천 킨스타를 기점으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김은입니다.
저 역시 앞서 그 지난번 세미나에서 계속 그런 됐었는데 그때도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그때 좀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 강의를 드리면서. 근데 2년 동안 그러니까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저희 팀들은 젊은 아이 엄마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아이들을 픽업하는 가운데서 또 세미나를 계속 참석했다는 부분이 정말 저렇게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수업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패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픽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힘들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은 고민도 아니다라는 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면서 정말 성공을 하려면 저분처럼 해야 되는 나는 거기에 아직은 못 미치는 정도라는 굉장히 많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다시 이제 풀마케팅에서 초심으로 다시 초기 단계로 들어가서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서 애터미를 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달리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더 많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와닿고요. 정말 저 정도의 간절함이 저도 이제 역시 간절함이 있고 또 어떤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거에 못 미치는 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도 인생 생활을 이해하는 거를 늘 쓰긴 하지만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에서 다시 한번 써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 모습이 다시 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듣는 내내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 한 분 정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희 팀장님, 네, 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 하모니 센터를 기점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희망의 파랑색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원희입니다. 네. 저는 김수지 본부장님을 애터미스쿨 하면서 처음 뵀어요. 네, 그때 하면서 그때 처음에 오늘 이전까지는 오늘 이렇게 그 진솔한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스타마스터시다니 그러면서 부러워했는데 오늘 진짜 진솔한 강의 들으면서 그게 단지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구나. 진짜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진짜 특히 저는 젊었기 때문에 부러워했거든요. 젊었을 때 저렇게 열정적으로 젊었을 때 사업을 미리 일찍 시작했으니까 참 좋았겠다 이러고 부러워했는데 또 나름의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를 오늘 들으면서 그렇게 역시 다 그만큼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있구나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거기에 비하면 진짜 나는 너무나 편하게 잘 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으로 더 새롭게 열정을 가지고 진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성공한다는데 한번 어떻게 미쳤다는 소리 한번 주위에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오늘 말씀 강의 중에서는요. 노하우 같은 것도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의 문을 먼저 열게 하고 소비자를 자꾸 소개를 받고 소비자 안에서 사업자를 찾는다. 이제 이런 실전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참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간단하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강의 중에는 뭐니 해도 인공호흡기 얘기가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인공호흡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폰서의 도움 없이는 만약에 이제 헤어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식물인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인공호흡기를 떼는 순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뭐 스폰서들의 후원이나 도움은 어떻게 보면은 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분의 소감만 들었고요. 우리 신홍철 본부장님 오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홍철 본부장님. 김수지 스타님이 누구일까요? 저하고 동기예요. 이영균 총장님이 총장 승급할 때 이영균 총장님의 좌측의 스타로 탄생이 된 신홍철 앤 김수지입니다. 비법은 없다고 그랬는데 부딪혀 봐야 거기서 비법을 터득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늦은 시간에 지금 벌써 나가신 분들이 뭐 상당히 많으신데 나가시지 않은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실 겁니다. 10분 전에 들어오시고 끝났다 할지라도 가장 늦게 나가시는 분이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고요. 예전에 오프라인 때는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은 뭐 신랑한테 나 애터미 갔다 왔어 그러면은 뭐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당당해지시려면 지금 온라인이지만 문 닫고 뭐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2% 부족해지고 미쳐야 된다라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결국 뭐냐면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은 나 사장단 준 미팅 갔다 왔다 어쩔래 이렇게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호칭이 사장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단 회의에 갔다 왔어. 이게 당당한 미쳤네. 미쳐야 성공을 해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문장 가운데서도 이제 위기와 기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기와 기회는 늘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무엇이냐면 대비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를 위한 준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은미 사장님 같은 경우에 아까 두 번째 소감 발표하신 분, 자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넷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둘과 넷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물샘이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현수 국장님 그때 우리가 그 초대해서 강의 들었었죠. 그 파트너 분들이세요. 첫 번째 소감 발표, 두 번째 소감 발표하신 분이. 그런 분이시고요. 오늘 여기 또 김서지 스타님이 소개했었던 언급을 했었던 뭐 오정희 팀장님도 들어와 있고 진선미 사장님도 들어와 있고 막 이런데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제외한 분들은 여러분들은 전부 제 파트너잖아요. 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는 온전하게 사업을 하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이 시간까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경청을 해주시고 또 소감 발표까지 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장담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신홍철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타운제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운제창 준비. 야! 타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경영한다. 믿음의 믿음의 그릇 소명입니다. 가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너무 됐어요. 많으셨어요. 네. 선미님. 자, 힘드신 분들은 핸드폰 한 번씩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대전까지 오셨는데 얼굴도 못 뵙고요. 들어가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지 본부장님, 김수지 본부장님 네. 앵콜 한번 하셔야 돼. 앵콜 나중에.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